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쌤입니다. 오늘 또 제 각 잡고 찍는 영상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이제 짧게 찍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 초반부를 많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다져가고 싶은 개념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드릴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이 틈을 타서 오늘 주제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주제를 그냥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와 그리고 미국 간호사 시험이 대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사실 그 이유는 이 엔클렉스라는 시험 자체는 우리나라 간호사 선생님들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엔클렉스 시험을 보시려면 간호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죠.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셔서 간호 전문 학사 또는 간호 학사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간호 학사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를 하셔서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이 엔클렉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엔클렉스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즉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다 통과를 하신 선생님들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경험을 하시고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다르냐에 대한 이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전부터 너무너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라고 하면은 대체 내가 어떠한 내용을 시험을 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점수를 받아야지 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제가 총 6가지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시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본인이 이 시험 시간 안에 맞추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험을 보셨으니까 뭐가 중요하죠? 내가 합격을 했느냐, 내가 합격하지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이 시험을 모두 다 보신 선생님들 중에서 합격률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5가지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 것과 그리고 미국 간호사 시험을 출제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기관이죠. NCSBN이라는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현재는 엔클렉스 시험이 아직 유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2019년도 테스트 플랜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테스트 플랜에 맞춰서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유형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영상 한번 정리해 볼 예정이니까 우선 현재 시점에서 유형 변경 전에 엔클렉스 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도 이미 본 사람이고 미국 간호사 면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시험을 모두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은 본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기억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NCLEX 시험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어떤 식으로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NCLEX 시험은 좀 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NCLEX 시험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과 미국 간호사 시험이 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과 그리고 NCLEX 시험의 과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명시를 하는 과목을 이제 명시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총 8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그리고 보건의학, 관계법규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과목이 출제가 되는데 이 NCLEX 시험을 주관하는 NCSBN에서 제시를 해준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학문에 초점을 맞춰서 과목이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 NCSBN에서 제시를 해준 2019년도 테스트 플랜에 따르면 조금 더 클라이언트 니즈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가 시험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이제 크게는 총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Safe and Effective Care Environment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그리고 세 번째는 Psychosocial Integrity, 네 번째는 Physiological Integrity라고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각각의 한 분야에서 좀 더 세분화가 되면은 총 9가지의 카테고리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으면서 여기 이 원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미지화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적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9가지가 되는 과목들, 이제 그 카테고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Management of Care 부분이 이제 20%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harmacological and Palliative Therapies 부분이 15%, 그리고 세 번째는 Physiological Adaptation 14%,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Reduction of Risk Potential, 그리고 Safety and Infection Control 부분이 이제 동일하게 12%가 출제가 된다고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9%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카테고리가 출제가 됐는데 그 안에 대상자들이 성인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아동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임산부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정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그런 대상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있는 게 바로 이 NCLEX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 시험 자체가 각 기관에서 제시를 해주는 과목명 자체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시험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배제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의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보건의학 법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간호사 시험인 NCLEX 시험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고시의 이제 학문에 초점이 맞춰진 이 과목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기본간호학 이 내용들은 이제 이 NCLEX 시험 안에 이 특정 카테고리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험 안에 특정 대상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이나 간호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 NCLEX 시험에서도 당연히 출제는 되지만
조금 미국 의료 체계에 맞춰진 그러한 특성화가 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보고 엔클렉스에서는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시험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대체 그럼 이 시험을 얼마 안에 우리가 끝내야 되는가라는 시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고시 시험과 엔클렉스 시험이 정말 다른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토탈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누어져 있고, 1교시에는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그리고 2교시에는 아동, 지역, 정신, 그리고 3교시에는 간호관리, 기본간호학, 그리고 보건의학, 간호학,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험마다 95분, 95분, 그리고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탈 합산을 하면 시험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시간은 270분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본인이 그 첫 번째 시험을 다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특정 시간 안에 시험을 다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1교시, 2교시, 3교시에 할애된 그 시간 자체를 무조건 그 시간 안에는 응시를 하시는 그 시험장에 있으셔야 되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엔클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엔클렉스 시험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CAT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이 CAT라는 거는 뭐냐면 Computer Adaptive Testing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이제 포스팅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거는 뭐냐면 이 시험 자체의 프로그램 그 시스템에서 이 시험을 현재 보고 있는 응시자의 특정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조금씩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하거나, 이 사람이 초반부에 이제 문제로 이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들이 오답이 많으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낮은 시험 문제를 이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조금 이렇게 좀 유동성이 있고 좀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들마다 이제 시험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제 풀게 되는 문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클렉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이미 이제 특정 이제 조금 문제가 이만큼 있으면 그 정도의 일부만 풀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문제들이 다 정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 특정 문제에 도달을 하면 알아서 시험이 자동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오답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시험에 뭔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시험이 종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네, 또 이 부분에서 또 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엔클렉스 시험도 이제 맥시멈 문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시험을 잘 보고 있고 못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자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조금 더 늦게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클렉스 시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모든 응시자가 시험이 끝나는 그 시점이 다르다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고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고시 시험하고 엔클렉스의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고시 시험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특정 이제 1교시에서 2교시 넘어갈 때 쉬는 시간이 있고 2교시, 3교시 넘어가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엔클렉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는 도중에 본인이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거기 감독관님에게 요청을 하는, 아마 그 버튼 자체가 시험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엔클렉스 시험은 토탈 5시간을 주어준다라고는 하는데, 그 5시간에서도 시험을 일찍 끝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혹은
그 5시간 거의 다 채워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본인이 쉬는 시간에 얼마나 할애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인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제 유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고시가 훨씬 더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총 출제되는 문항은 295문항이 이제 그 1교시, 2교시, 3교시에 나누어서 이제 성인간호와 70문항, 모성간호와 35문항, 아동 35, 지역 35, 정신 35, 간호관리학 35, 기본간호학 30, 보건의학 관계법규 20문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 한 문항이 1점이라고 돼서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 자체는 조금 이제 심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엔클렉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항 자체는 75문항에서 145문항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문항보다는 훨씬 더 적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엔클렉스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너무너무 다채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세 번째 문제 유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엔클렉스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엔클렉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영상에 참고를 한 2019년도 엔클렉스 테스트 플랜 자료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혹은 NCSBN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튜토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클렉스 시험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크게 이 그 테스트 플랜에서 제공을 해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총 8가지를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도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제 CAT 시험 유형 방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참고를 하셨던 그 블로그 포스팅 안에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그 테스트 플랜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자료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Multiple Choice Questions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단답식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그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에서 답안을 하나 제출하는 거랑 똑같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엔클렉스 시험을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인 Multiple Response Questions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흔히 SAT라고 부르는 그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 문제의 끝에 항상 뭐라고 끝이 나냐면 Select or that apply라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줄여서 SAT라고 하는데, 한 문제에서 답안지가 뭐 5개에서 6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만 정답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정답일 수도 있는 게 이 사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때문에 엔클렉스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Multiple Response Questions에 대한 이제 문제 유형에 잘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좀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Fill in the blank question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관식을 출제하는 방식이면서 보통 답안은 숫자로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계산 문제 있잖아요. 약물 용량이라든지 혹은 뭐 약물 주입 속도 혹은 IO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Fill in the blank question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핫스팟인데요. 핫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림이나 혹은 뭐 차트라든지 표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 커서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제 답안을 제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특정 부분을 고르시오, 이런 그 부분을 클릭하시오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exhibit item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환자 차트가 나오는데, 그
그 환자 차트를 보면서 안에 보통 이제 혈액 검사 수치라든지 혹은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뭐 약물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drag and drop. 내용만, 이름만 봐도 아실 것처럼 드래그를 해서 드롭을 한다. 그래서 이제 특정 어떠한 이제 프로시저의 이제 순서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오디오나 비디오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장 가시면은 헤드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 문제가 출제가 되면 헤드셋 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인데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텍스트로 되어 있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이제 그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항목들 중에서 그거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답안 자체가 그림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험 문제 유형이 이제 75문항에서 145문항까지 섞여서 나오는 게 바로 엔클렉스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합격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합격 기준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이제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하셔야 하며 각 과목마다 40% 이상의 득점을 하셔야지 이제 통과를 한다, 합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고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꽈락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엔클렉스 시험은 이러한 그 합격, 불합격 판단을 하는 기준도 굉장히 조금 이해를 하기가 이제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엔클렉스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리고 문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엔클렉스 시험은 미니멈 75문제에서 145문제까지를 이제 풀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75에서 145 문항 모두가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문제, 유의미한 문제가 아니라 이 엔클렉스 시험에서는 프리테스트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프리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엔클렉스 시험은 CAT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 CAT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위한 어떠한 특정 정보들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테스트는 토탈 15문항이 들어있는데 이 15문항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추셨든 혹은 오답을 내셨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에 합격, 불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CAT라는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어떤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즉 이 75문항에서 145문항을 문제를 푸는데 그 안에 프리테스트가 1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하는 문제 문항, 유의미한 문항 수는 60에서 130문항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토탈 75에서 145는 맞지만 프리테스트를 제외한 이제 60에서 130문항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 엔클렉스 시험이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NCSBN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하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나 있는데요. 우선 이 합격 기준이나 통과 기준 같은 경우는 NCSBN에서 3년마다 계속 재평가를 해서 세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험에 어떤 NCSBN에서 세팅을 한 이제 통과 기준이 있다면, 제가 아까 전에 미니멈 개수가 75문항이라고 했잖아요. 프리테스트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미니멈 문제까지 이제 푸시거나 혹은 미니멈 문제 이상의 문제를 푸셨는데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오케이, 나는 이 사람이 통과를 한다는 거에 한 95% 확실해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합격을 판정을 하는 게 우선 NCLEX 판단 이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룰이고요. 이걸 바로 저희가 95% confidence interval ru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LEX 시험을 이제 보시고 나서 75문제 풀었는데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75문제를 다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다 맞추실 수도 있어요. 다 맞추셨을 수도 있는데 이 75문항 미니멈 문제 75문제를 푸셨을 때 NCSBN에서 세팅을 한 특정 스탠다드 이상의 기준을 넘었다는 것을 컴퓨터가 95%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75문제를 풀고 합격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maximum length exam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합격 기준에 닿을랑 말랑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내가 합격을 시켜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 응시자를 이 맥시멈 문제 토탈 145문제를 다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 145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토탈 점수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스탠다드 이제 합격 기준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합격이고 그 이하라고 하면은 fail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방식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조금 특이한데 이제 run out of time rule이라고 해서 ROT라고 되어 있고요. 이 ROT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문제 제가 아까 전에 그 총 시험 시간은 5시간이라고 했는데 5시간 안에 이 컴퓨터 자체가 선생님들의 시험을 끝내지 않고 계속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푸는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5시간 안에 이 시험 문제를 모두 다 끝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강조드린 게 미니멈 문제는 75문항을 푸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75문항을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총 5시간 동안 75문제도 만약에 못 풀었다 이러면은 자동 페일이 되는 거고 이제 5시간 동안 75문항 미니멈 문항 이상을 풀었는데 이제 그 안에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 요구가 판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푼 60문항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합격 기준이 이상으로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합격을 주는 거고 그 마지막 60문항을 봤더니 그게 합격 기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CLEX는 합격 기준 자체도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컴퓨터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몇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고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CAT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총 이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이제 그 시나리오는 총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합격을 얼마나 했는가, 이 시험을 응시를 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가 합격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근래에 보신 이제 2022년 1월 21일 날 시행한 국가고시의 합격률 같은 경우는 96.6%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NCLEX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NCSBN에서 이제 제공을 해준 합격률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제 포스팅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이거는 약간 그 나눠지는 게, 처음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봤을 때 학위에 따라서 얼마나 패스를 했는가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 학생이 이제 일반 간호학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2021년 기준 이제 통과를 한 거는 86.06%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미국에서 한 번 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른 통계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보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느 국가마다 이렇게 사실 그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first time internationally educated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미국 외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신 분들은 46.68%가 합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국가 외에 엔클래스를 보는 국가가 너무너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언어로 이제 우리의 전공을 시험을 본 거랑,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다른 외국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간호학을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46.68% 정도가 이제 나온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5가지의 항목을 이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어떠한가, 그리고 미국 간호사 시험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항목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국가고시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이 시험들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달랐는가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었어요. 우선 제가 느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엔클렉스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공부 과목이나 이제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엔클렉스 시험에서는 약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학부 시절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다뤘던 이제 약물 내용들과, 그리고 국가고시에서 출제가 되는 어떤 약물에 대한 비중이 엔클렉스 시험에서 상당히 더 많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엔클렉스 시험에 나오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니즈에 따라 분류된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Pharmacological and Parenteral Therapies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엔클렉스 시험에서는 약물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법규에 대한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저는 은근히 그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을 때 법안을 외우는 게 조금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과목 자체가 이제 그 문제 수가 20문제라서 이것 때문에 꽈락이 또 많이 일어나는 이제 과목이라고도 해가지고 그런 부담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제 법안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은 엔클렉스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국가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사타 문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엔클렉스 시험에서는 이 사타 문제가 정말 압박을 많이 주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어떤 특정 내용을 공부할 때 되게 세세하게 공부를 했어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답안을 제출하는 거는 사실 만약에 내가 이거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면 나머지는 제할 수 있는데, 이 사타 문제는 답안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답안지가 답안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또 영어로 시험 이제 답안지를 읽어야 하다 보니 시험을 보면서 약간 조금 그런 사타 문제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좀 이제 시험 내용이나 유형 이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선 엔클렉스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주 있잖아요. 이제 물론 엔클렉스 시험은 한 번 치시고 불합격을 하시면 45일 동안 시험을 못 보는 기한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엔클렉스 시험은 굉장히 자주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1년에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 한 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실수를 해서 이 시험을 만약에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1년을 또 기다리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부담이 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엔클렉스 시험은 쉬는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엔클렉스 시험을 보는 도중에
쉬는 시간 한 3번 정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고, 만약에 좀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물을 먹을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을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 시험과 그리고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총 5가지 항목은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도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NCSBN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 정말 실질적인 팩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이제 국가고시는 어땠고, 그리고 엔클렉스는 어떤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국가고시를 본 지가 너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확실히 그 국가고시 문제들이 이제 어땠는지 조금 정교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서 좀 더 N클래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N클래스에서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혹시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N클래스 시험 합격 기준 같은 게 만약에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제 블로그, 유튜브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각 잡고 찍는 영상 5번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